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이중따옴표 A. 자, 문자열을 나타낼 때는 이중따옴표를 사용을 해도 되고 콧따옴표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화면에 A가 일단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스몰 a에 1을 집어넣고 만약 A가 1이랑 같습니다. 같죠? 네, 참말입니다. 그럴 때는 프린트 5. 이 블럭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서 5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출력인 B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A가 1이 자, A를 일단 대문자 A를 출력을 했고 스몰 a는 1이고 A는 2랑 같습니다. 거짓말이죠. 예, 그럴 때는 이 코드 블록을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코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B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미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코드 보겠습니다. 프린트 A, A가 1, A가 2랑 같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일 때 수행하는 코드 블록을 지정할 때는 else라는 말을 써줍니다. else 코드 블록. 자, 그래서 이거는 실행하면은 A가 화면에 찍히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X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가 출력이 됩니다. 자, 방금 그 조건을 처리하는 문장인 if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건이 맞을 때만 처리하는 경우, 조건이 맞을 때 처리하는 부분이랑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거짓말일 때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처리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형태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나중에 또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추가적으로 한 가지 형태를 더 배우기 전이라도 지금 알아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조건은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배운 조건문이랑 이전에 배웠던 인풋을 함께 사용해서 덧셈 문제를 출제하고 맞추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메모장에서 곧바로 시연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트패드 a.py. 자, 아까 타이핑했던 것이 있죠? 예, 지워버리고요. 자, 자, 이게 문제입니다. B는 15. 자, 이 덧셈 문제에 대한 정답은 A 더하기 B 해서 C에 저장해 놓고요. 자, 화면에 문제를 출력하겠습니다. 프린트 A를 출력하고 더하기 B를 출력을 하고요. 그러면 그리고 칸을 띄우지 않고 D에 이어서 네, 한 칸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됩니다. D에 이어서 답을 입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답을 answer라고 하고요. 인풋을 통해서 얻어옵니다. 자, 이미 뭔가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하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answer는 숫자가 아니고 정수가 아니고 문자열이기 때문에 int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자, int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답이 정답 C랑 같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일 때는 값을 왼쪽에 넣는 거고요. 두 개를 써줘야지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습니다. 라는 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맞으면 동그라미를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X를 출력을 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10 더하기 15는 하고 깜빡깜빡 하죠? 네, 25라고 입력하면 동그라미를 출력할 거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20 틀린 값을 넣으면은 X라고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자, 이 코드는 여러분들도 한번 시연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코드는 좀 재미가 없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해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작위로 숫자를 꺼내오는 방법을 파이썬에서는 제공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랜덤이라는 것을 이용할 텐데 얘를 사용하려면 임포트를 역시 해줘야 되고요. 자, 랜덤 여기 점이 붙어 있는 거는 랜덤이라는 것 안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랜덤이라는 것 안에 랜드 int라는 녀석이 있는데 0,5를 써주면 0에서 5 사이에서 임의의 int 정수를 끄집어 옵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프린트 A 해보면 여기서는 4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곧바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import random이라고 해주고요. A는 랜덤 안에 있는 랜드 int 0,5 프린트 A.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python a.py. 자, 0이 나왔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4가 나오고요. 4가 나오고요. 1 나오고 4 0 5 0 4 4 5 3. 제가 2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2가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드디어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코드에서 0,5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실행할 때마다 0에서 5 사이의 값 중에 하나를 끄집어 옵니다. 자, 이거를 실행할 때마다 뭐 5번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5개를 한꺼번에 출력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려면 for I in range 한 5번을 반복하는데, 자, 이 코드 블록을 5번 반복하시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타이핑 미스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range. 자, 0002로 42032 04040. 예, 계속해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다른 시퀀스의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요 한 줄을 추가시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직접 역시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random.seed 1, 2, 3을 넣습니다. 자, 요 사이에다가 random seed 1, 2, 3을 한번 넣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02032 뭐 제멋대로 나왔죠? 하나하나는 랜덤하게 나왔습니다. 또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02032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02032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랑은 좀 결과가 다르죠?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편합니다. 자, 물론 엄밀한 설명은 아닙니다. 엄밀한 설명 아니란 말은 실제로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숫자가 무작위로 나열된 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숫자가 무작위로 나열된 표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 표를 하나 뽑은 다음에 표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에 있는 숫자를 차례대로 꺼내 옵니다. 그러면 무작위 숫자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 표에서 숫자를 하나 차례대로 끄집어 오라는 말은 lend int고요. lend int. 자, 이때 무작위 표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표 내에서는 숫자들이 쭉 나열돼 있겠죠, 그죠? 정해준 그쭉 표에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면 매번 똑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작위 표를 하나 정하라는 말이 random.seed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 2, 3, 123번 표를 선택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seed를 한번 바꿔 볼게요. 자, 1, 2, 3이 아니고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02, 03이었는데 이제 실행하면 04, 020 04, 020으로 다른 시퀀스가 나옵니다. 다른 값으로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 2, 1 네, 역시 다른 시퀀스가 나오죠. 그러나 개별적으로 하나씩 뽑히는 것 자체는 랜덤하게 0에서 5 사이의 값이 뽑힌 것입니다. 자, 방금 배운 그 rand int라는 걸 이용해서 무작위로 덧셈 문제를 출제하고 맞추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물론 여기 답이 있지만 방금 배운 거를 연습을 할 겸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연산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연산자는 더하기 연산자였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나오고요. 자, 이거 말고도 더하기, 빼기, 요 기호가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슬래시라고 읽고요. 쉬프트 키, 오른쪽 쉬프트 키 옆에 있는 키보드입니다. 그 위에 물음표도 있네요. 슬래시, 나누기 연산자고요. 다음에 별표는 곱하기 연산자입니다. 자, 나누기 연산자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4 나누기 2 하면은 2.0을 계산해 줍니다. 자, 5 나누기 2를 하면 2.5를 계산해 주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나누기 계산을 내부적으로는 플로트, 실수, 소수점이 있는 녀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슬래시를 두 번을 써주면 역시 나누기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나누기를 정수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5 나누기 2는 실제로 2.5지만 몫이 2다 라는 것까지만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퍼센트라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퍼센트 연산자는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라는 것을 계산해 줍니다. 5 나누기 2는 몫이 2고 그때 나머지는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어떤 계산 결과가 숫자로 나오는 이러한 그 연산자를 통틀어서 산술 연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논리 연산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논리 연산자는 계산 결과가 true 또는 false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연산자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같다, 양쪽이 같다, 양쪽이 다르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작거나 같다.
같거나 작다는 안 됩니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쓰기 바랍니다. 자, 코드를 보면은 A에 1을 넣고 B는 2고요. 자, 그때 A랑 B는 같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false가 나오고요. C를 출력해 보면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자, A랑 B랑 같지 않다. 같지 않죠? 예, 참말입니다. true가 계산이 되고 출력을 해보면 true가 나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은 A가 B보다 작다. 맞죠? 예, 그래서 true가 나오고요. A가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true가 나오고 A가 B보다 큽니다. 거짓말이죠? 예, false가 나오고 크거나 같습니다. 역시 false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라고 배경색도 제가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서 이런 부분을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잘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산하는 식을 한 단계씩 어떤 식이 있는데 그걸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1 더하기 2 곱하기 3이 있는데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2 곱하기 3을 먼저 할 거니까 1 더하기 6이 됩니다. 자, 오른쪽 식을 보면은 왼쪽이랑 다른 점은 A는 변수가 하나 들어왔어요. 변수가 하나 포함이 됐고요.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A 그대로 써주고 다 그대로 써주고 3 곱하기 2는 6을 이렇게 써줍니다. 자, 계산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6을 계산을 하면 7이 계산이 되고요. 더 이상 연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났고요. 왼쪽은.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A는 1 더하기 6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그대로 써주고 1 더하기 6 이 부분을 계산해서 7 이렇게 계산이 7을 써줍니다. 자, 이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서 계산이 끝이냐?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계산이 끝났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여기 처음에 주어진 이 식에 연산자가 몇 개냐면 하나,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계산이 수행되는 단계를 살펴보면 한 번, 두 번입니다. 연산자가 두 개고 계산 단계도 두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났다고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은 연산자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계산 단계도 세 번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두 번밖에 안 왔죠, 그죠? 그래서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를 써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기 뭘 써줘야 될까요? 자, 그것은 왼쪽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데 자, 연산자는 계산하고 그 결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2 곱하기 3을 해서 6이라는 계산을 여기다 남기고 있죠. 또 더하기라는 계산에 대해서 연산자에 대해서 계산 결과인 7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연산자가 어떤 계산 결과를 남기지 않는다면 연속적인 계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2 곱하기 3을 계산을 했는데 6은 계산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요 자리에 계산 결과인 6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남기지 않는다면 1 더하기 물음표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더하기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가 한 개일 때는 그냥 계산하고 끝내도 되지만 연산자가 여러 개 이렇게 중첩되는 식에서는 연산자가 계산 결과를 남기지 않게 되면 연속적인 계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그 계산 결과로서 값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고요. 값을 남겨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어떤 값을 남기는 것이 적절할까요? 자, A를 남기자는 그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A는 실제로 요 그 문장에 의해서 요 할당 연산자에 의해서 7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A라고 써주는 것보다는 A에 들어있는 7을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7이 남습니다. 자, 이게 7이 남는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연산자는 계산 결과를 그 자리에 남긴다. 예, 연산자는 계산 결과를 그 자리에 남긴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그 연산자가 계산 결과를 남긴다는 점을 알고 보면 다음 코드들이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A에 2를 집어넣고요. 자, 여기는 뭐가 남을까요? 예, 1이 남습니다. 자, B에는 2를 집어넣고요. 여기는 2가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A랑 B랑 같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에 대해서는 false라는 것을 남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C는 false를 남겼고요. 괄호는 필요가 괄호라는 걸 처리하면 괄호가 벗겨지고요. 다음에 C에는 false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뭘 남겨요? 예, false를 남깁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런 단계를 밟아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C를 출력하시오. C라는 거는 이 할당 연산자에 의해서 false가 들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false를 출력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B랑 같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남아요? 예, true가 남겠죠. 괄호가 벗겨지고 true가 C에 들어가고 이 자리에 또 사실은 true가 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오른쪽도 A랑 B는 같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A랑 B랑 같습니다. 계산하고 나면 이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false가 남겠죠? 그래서 print false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는 A랑 B랑 같지 않습니다. true죠? 예, 여기에 true가 남고요. 계산 결과로서 print true 하면은 true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